최근에 의대 증원 논란을 지켜보면서 혹시나 중남미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남미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안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맞받아치면서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해, 소아과 오픈런에 대기줄 300명, 카자흐스탄보다 사망률이 높은 강원도 산모들, 지방병원 연봉 10억에도 의사 미지원, 의사 과로사, 의대 비인기 학과 기피 심화, 대한민국 의료계 붕괴 시그널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온갖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현재 예정된 수술이 사실상 모두 취소되고 의료 공백만 심화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중에 각종 뉴스, 인터넷 콘텐츠들이 생산됐고 이들 덕분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의료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아서 병원들의 필수 이력과 적자는 심해지고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의사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 미래 일자리와 연봉과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와중에 미용 전문 의사들의 근무 시간 대비 연봉이 아득히 높아지다 보니 심해진 상대적 박탈감에 필수 의료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졌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습 과목이 많은 의대 특성상 정원을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테고 중요한 건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을 늘릴 거냐 하는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의대 증원 논란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도울 정보들 중에 혹시나 중남미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남미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루과이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과는 정반대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되려고 그야말로 줄을 서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매년 우루과이 의사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우루과이 공화국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루과이 전문의의 세부 전공 과목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선호도의 양상은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선호하는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는 우루과이에서는 선호도가 하위권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등은 우루과이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의사가 몰리는 전공 과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기피하는 전공들이 우루과이에서는 가장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먼저 우루과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국토면적 17만 제곱킬로미터의 인구 34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우루과이는 1인당 GDP가 약 2만 달러로 중남미에서 2위고요. GDP 순위는 중남미 12위로 대표적인 중남미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루과이는 쿠바와 함께 거의 모든 주요 의료 시스템 평가 지표에서 중남미 평균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타공인 중남미에서는 최고 수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체계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매년 대략 1,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이 중 70%가량이 우루과이의 대표 공립대학인 공화국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30%가량이 일반 사립의과대학에서 배출됩니다. 우루과이 공화국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약 2,000명가량의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아서 6년 동안의 모든 의과대학 과정을 보건부의 재정을 통해 무료로 교육합니다. 공화국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들은 졸업 직후에 필수적으로 전국 각 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 과정을 수행해야 되고요. 학부생 또는 수련의 과정에서 장학금이나 생활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건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3에서 5년간 레지던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루과이 보건부에 따르면 우루과이 의사의 월 평균 소득은 3,500달러가량으로 국민 평균 소득 대비 약 1.5배 정도 되는데 보건부가 지정한 필수 의료 과목일수록 더 취약한 지방병원에서 근무할수록 더 많은 소득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존경을 받으니 우루과이 의대생들이 줄을 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루과이의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은퇴자 같은 취약계층들은 국비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근로자들은 직장이나 사업자를 통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의료보험제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무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공의무보험은 국민들이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의 최소 3%에서 최대 6%의 의료보험료를 국가보건기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의료수가는 평균적으로 한국에 비해 2배가량 높은데 제왕절개나 맹장수술 같은 대표적인 필수 의료 수술들은 전체 의료비의 약 80%가량이 보건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60% 수준인 우루과이도 의료수가가 우리에 비해 2배인
상위인 걸 보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얼마나 낮은지 실감되네요. 우루과이의 사례를 보면 몇몇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진료 분야별 차등조세제와 의료 상한학교 제도가 고민해봄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평균적인 국민들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똑똑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대전제 아래 어떤 치료를 하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최소한 어떻게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중요도에 따라 0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분류했는데, 만약 의사의 소득은 반대로 0순위가 가장 낮고 5순위가 가장 높다면 5순위 분야 의사에게서 조금 더 세금으로 걷어서 0순위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야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업종 자체가 쓰리더라 비인기 현상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특히 만 5세부터 15년 동안 수억 원을 의대 진학비로 쓸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의사가 된 상위 1% 이내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성적 상위 1%의 학생들과 상위 10%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말대로 의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면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듯 의료 사관학교의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의대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재원에 정부 지원금을 일부 더해서 의료 사관학교의 등록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되 필수 의료 학과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제한적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의료 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학업 성적 상위 10%의 학생들을 모아서 양성한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고민해봄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나 주관적인 주변의 평가로 보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노리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몇몇 사람들의 지독한 싸움 덕분에 유지되어 온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못사는 중남미, 위험한 중남미는 결코 그들이 우리에 비해 특별히 게으르거나 특별히 멍청해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 신뢰도가 붕괴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안전 신뢰도가 튼튼한 우루과이는 다른 중남미 나라들과 달리 못 살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풍요는 군, 소방, 경찰, 그리고 의료 분야가 지탱하는 안전 신뢰도 위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꽤나 견고히 유지되던 우리 사회의 안전 신뢰도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숨겨둔 채 각자의 이익과 술수, 분노와 억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정부와 의사, 그리고 국민들 중에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단 몇 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올바른 고민과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